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차나무과의 차나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나무라고 할 때 요 차자는 자동차 아닙니다. 자동차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차라고 하는 것은 녹차나 홍차 같은 그런 차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차나무에서 녹차나 홍차를 끓여 마시는 잎을 딸 수 있는 것이 차나무인데, 중국에 가면은 이게 학명에 보면은 카멜리아 시넨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 시넨시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또 여기 카멜리아 자포니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을 뜻하죠. 그래서 동백나무는 일본의 차나무고, 요 중국의 차나무는 그냥 우리 차나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요 차나무의 잎을 가지고서 우롱차나 아니면은 보이차를 만들어 마시게 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요 차나무에서 녹차나 홍차를 만들어 마시게 됩니다. 이 차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원산지가 열대지방이죠. 열대지방이거나 아열대지방. 그래서 중국의 동부지방하고 중국의 아래쪽 지방, 따뜻한 지방하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밑에 베트남이나 그 아래의 인도 지방까지도 따뜻하고 더운 지방이 차나무의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기후는 아열대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저 아래 전라남도나 경상도 쪽에 가면은 이 차나무가 자라고 있는데, 이 차나무는 우리나라의 차나무는 중국에서 신라시대에 넘어온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시대에 넘어와서 지리산 쪽에 처음으로 이 차나무를 심었는데, 그 차나무가 지금도 야생 상태로, 지리산에 가면 야생 상태의 차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나무는 꽃이 피는 시기가 서리가 내리고 추워지기 시작하는 요때에 요 차나무는 꽃이 피는데, 꽃이 하얀색 꽃이 참 엄청 예쁜 꽃이 핍니다. 엄청 예쁜 꽃이 피는데, 요 꽃을 보면 요 가운데는 노란색의 꽃이 수술과 암술이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노란색의 수술이 있고, 수술대 바깥쪽에 꽃잎이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보이는데, 꽃잎은 활짝 펼쳐져 가지고 꽃이 활짝 피면은 요 꽃잎이 뒤로 젖혀진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차나무의 꽃은 보면은 이렇게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가지의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엽액이라고 하는 잎겨드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가지에서 잎이 나오는데, 잎이 나오는 요 잎자루하고 가지 사이에서 이렇게 꽃자루가 나오죠. 꽃자루가 나오는데, 요 차나무의 꽃자루는 아주 신기하게도 이렇게 나와서 대부분의 꽃들은 위로 이렇게 향하는데, 요 꽃자루는 이렇게 굽어서 땅을 보면서 아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꽃이 피었을 때 보면 꽃이 대부분이 거의 다 이렇게 땅을 보면서 아래를 향하여 꽃이 핀다 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차나무입니다. 이 차나무는 꽃이 없는 계절이죠. 11월달, 12월달이면 꽃이 없는 계절인데, 차나무는 바로 그 계절에 꽃이 핀다는 이러한 특징 때문에 차나무 꽃은 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추운 겨울에도 카메라 들고 가서 사진을 찍게 되죠. 겨울에도 가서 사진을 찍는데, 꽃 하나는 지름이 3에서 5cm 정도 되는데, 요 차나무의 수술은 재미있습니다. 수술은 보면 이렇게 여러 개의 수술대가 아주 상당히 많죠. 이렇게 수술대가 상당히 많은 수술대가 있는데, 수술대는 모두 한 개가 다
떨어져서 있습니다. 서로 수술대는 서로 떨어져서 있는 이러한 상태를 우리는 이생한다고 하죠. 이별이라고 할 때 이자. 그래서 이생하는 서로 떨어져 있는 상태이면서 수술대 하나의 길이는 8에서 13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이생이라는 말을 쓴 이유가 요 꽃하고 아주 비슷한 이 노각나무 볼까요? 노각나무의 꽃을 보면은 노각나무의 꽃도 조금 전에 보았던 차나무의 꽃하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수술도 보면 이렇게 한 개 한 개가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이 아래쪽은 이렇게 붙어 있죠. 떨어져 있는 아래쪽은 붙어 있다 하는 이러한 붙어 있는 것을 합생이라고 합니다. 합생이라고 하는데 요거하고 비슷한 동백나무의 꽃을 보면은 동백나무의 꽃은 이렇게 수술대가 여러 개의 수술대가 있는데 이 수술대가 90에서 100개 정도의 수술대가 아래쪽 100개 정도의 수술대가 이렇게 꽃 하나에 있는데 이 수술대 아래쪽 이 부분은 서로 딱 달라붙어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합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합생하는 옥례다. 그래서 합생옥례라고 하고 여기서 옥례는 수술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수술대가 합해져 있다. 서로 붙어져 있다. 근데 요 전체가 붙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이 이렇게 붙어져 있다는 이러한 합생하는 수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동백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차나무는 그 수술대가 다 떨어져서 이생한다 하는 이러한 동백과 차나무는 합생하느냐 이생하느냐에 따라서 수술대가 합생이냐 이생이냐에 따라서 두 나무는 구별을 하게 되는데 암술대도 보면 재미있습니다. 암술대가 여기 쭉 올라오는데 이 부분을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죠. 꽃잎이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남게 되는데 꽃잎의 아래쪽에 이러한 꽃받침이 있고 초록색의 꽃받침이 동그란 이런 초록색의 꽃받침이 있고 꽃받침 속에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이 씨방 부분이 털이 아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털이 잔뜩 많이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씨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씨방에서 이렇게 암술대가 쭉 올라오죠. 이렇게 암술대가 쭉 올라오는데 암술대는 윗부분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갈래로 갈라진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술대가 세 갈래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열매를 맺었을 때 보면 열매의 방이 세 개가 됩니다. 여기 하나, 둘, 셋. 이 씨방 부분이 세 개의 씨방 부분을 갖는 열매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에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이 방이 세 개가 있다. 씨의 방이 세 개가 있는 씨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암술대가 세 개이기 때문에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의 방이 세 개인데 나중에 열매가 되면은 이렇게 세 개의 방에 요 방마다 씨앗이 한 개씩이 들어있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까 꽃이 피었을 때 요게 짧은 꽃자루가 아래로 땅을 향해서 휘어져서 있던 요 짧은 꽃자루, 꽃자루가 나중에 열매가 되었을 때 보면 열매가 이런 모습의 열매자루로 변하게 됩니다. 꽃자루가 열매자루로 변하게 되는데 열매자루는 요게 열매자루가 올라와서 밑으로 갈수록 이 부분이 점점 굵어지고 넓어졌죠. 넓어진다는 이러한 열매자루를 가지고 있는데 꽃이 아래를 보고 땅을 보고 피었듯이 열매도 마찬가지로 휘어서 아래를 보고 땅을 보고 핀다. 근데 이 열매는 나중에 다 익게 되면 이렇게 열매가 갈라지죠. 갈라지는데 열매가 갈라지면서 그 속에 요 초록색의 열매 껍질 속에서 요 갈색의 씨앗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벌어지면서 터지면서 요 씨앗이 튀어나온다 해서 이런 열매를 튀어나오는 열매다 해서 튀는 열매, 한자로는
삭과라고 합니다. 이러한 삭과로 삭과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차나무인데, 이 열매의 크기가 지름이 10에서 20mm 정도 된다. 그래서 이 열매 하나가 크면은 2cm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이 차나무죠. 차나무인데 반해서 동백나무는 그 열매 크기가 훨씬 커서 3cm에서 4cm, 그러니까 2cm밖에 안 되는 차나무에 비해서 동백나무의 열매는 4cm까지 되기 때문에 2배 정도 크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동백나무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다 익으면 이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됩니다. 세 갈래로 갈라지고, 세 갈래 속에는 이런 씨앗이 들어있는데, 이 씨앗의 열매 방은 여기 한 개 방이 있고, 여기 방이 있고, 여기 방이 있고, 그래서 열매 방은 세 개 방이 있어서 3실이면서 이 씨앗의 숫자는 3개가 들어있거나 많으면은 9개까지의 씨앗도 들어있다 하는 이런 씨앗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동백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차나무는 3개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는 아직 벌어지지 않고 터지지 않는데 여기도 하나, 그래서 하나, 둘, 3개의 이런 씨앗이 들어있는데, 이 씨앗은 다음 해, 꽃이 핀 다음 해 9월달, 그러니까 꽃은 11월 달경에 꽃이 피는데, 다음에 9월 달부터 열매가 익기 시작해서 11월 달까지, 12월 달까지도 이 열매는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서 붙어 있는 상태가 12월 달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이 열매가 있는 상태에서 꽃이 핍니다. 열매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11월 달에 열매도 볼 수 있고 꽃도 볼 수 있다고 하는 특이한 열매와 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나무죠. 그래서 열매와 꽃, 그래서 실, 화, 꽃, 화, 그래서 실화, 상봉꽃이라고도 합니다. 차나무를 실화 상봉꽃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차나무입니다. 근데 차나무는 여기 씨앗, 요 씨앗 속에는 기름이 많이 들어있죠. 기름이 달콤하고 고소한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데, 요 기름을 짜서 우리 식용으로 먹기도 하고, 또 공업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조미료로 사용하기도 하는 기름을 요 씨앗에서 얻게 됩니다. 요 씨앗에서 얻게 되고, 요 나무의 잎을 보면은 요 차나무의 잎을 보게 되면 잎은 이렇게 돼 있죠. 요 차나무는 요 어린 잎을 따가지고 보통 차를 끓이게 되는데, 그 차가 보통 녹차는 요 잎에 어린 잎과 새순과 어린 잎과 이런 것을 따가지고 녹차를 끓이게 되는데, 녹차를 끓여서 마시는데, 잎은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타원형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고, 요 잎 끝은 약간 뭉퉁하고 요 아래쪽은 좀 뾰족한 편입니다. 이러한 뾰족한 편인데, 잎의 가장자리에는 이러한 톱니가 있는데, 이 톱니를 보면 아주 재밌죠. 이렇게 톱니 끝에 뾰족한 이런 뾰족한 돌기가, 바늘처럼 뾰족한 돌기가 있는데, 요 톱니의 모양이 이렇게 가다가 안쪽으로 굽어버린다. 안쪽으로, 잎의 안쪽으로 굽는다 해서 이러한 톱니를 안으로 굽은 톱니라고 하고, 한자로는 내곡거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곡거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차나무인데, 동백나무는 그런 내곡거치가 아니라 그저 잔잔한 이러한 톱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나무는 어린 잎은 어린 가지는 이렇게 갈색의
갈색의 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털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잎자루도 여기 이 부분이 잎자루인데 잎자루에도 털이 많고 어린 가지에도 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차나무인데 동백나무는 어린 가지에 털이 없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동백나무는 요거 동백나무인데 요 동백나무는 여기에 열매자루 여기에 열매자루가 거의 없죠. 그래서 열매자루 여기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열매자루가 있어야 될 요 부분에 열매자루가 거의 없는 데 반해서 차나무는 뚜렷하게 열매자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열매자루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런 차이점도 가지고 있고 또 두 나무는 키가 약간 다릅니다. 키가 달라서 이 차나무는 이렇게 높이가 1에서 5m 정도 자라는 1년 내내 푸른 잎을 가지고 있는 상록수, 그래서 늘푸른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관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동백나무는 키가 2에서 7m까지 자라게 됩니다. 2에서 7m. 조금 전에 여기는 차나무는 1에서 5m였는데 동백나무는 2에서 7m로 동백나무는 키가 더 크죠. 키가 더 크고 마찬가지로 상록수이면서 작은 키나무로 구별을 합니다. 작은 키나무인 것이 동백나무인데 차나무는 떨기나무다 하는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나무에서는 이렇게 녹차나 홍차를 차나무의 잎을 가지고 녹차나 홍차를 끓여서 마시게 되는데 반해서 중국에 가면은 이렇게 우롱차나 보이차를 끓여서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롱차나 보이차를 만드는 것이 차나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녹차나 홍차를 만드는 것이 차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차, 녹차, 홍차, 우롱차, 보이차는 모두 똑같은 나무의 잎을 가지고 차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차의 종류는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녹차는 불발효차라고 하죠. 발효를 하지 않은 차를 녹차라고 하고, 홍차는 강발효차, 발효를 강하게 한 차를 홍차라고 하고, 우롱차는 녹차와 홍차의 중간 정도의 발효를 한 차를 우롱차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리고 또 이 보이차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푸월차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흑차라고 합니다. 새까만 차다. 그래서 이 보이차는 잎을 열로 가공을 해서 누룩균이라고 하는 균을 집어넣어서 발효를 시킨 차를 보이차라고 하고, 우롱차는 잎을 녹차와 홍차의 중간 정도 발효를 시킨 차를 우롱차라고 하고, 녹차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차다. 그래서 녹차는 차나무의 어린 잎을 따가지고 즉시 고열로 가열해서 발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차가 녹차이기 때문에 녹차는 끓여서 찻잔에 담궈 보면 초록색이 난다 해서 초록색이라고 하는 녹자를 써서 녹차라고 하고, 홍차는 차나무의 오래된 큰 잎, 그러니까 녹차는 어린 잎을 따지만은 홍차는 오래된 큰 잎을 따가지고 80% 이상 발효를 시킨다. 그래서 이러한 발효를 시킨 홍차는 끓여서 찻잔에 담으면 홍색이 난다, 붉은색이 난다 해서 홍차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